안녕하세요. 하늘바다 컬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이재명인가? 새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헌 집을 부수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그룹 지위로 격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UN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 기구가 생긴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바뀐 사례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친 김에 이 여세를 몰아 세계 1등 인류 국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한국인 모두가 이룩한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야당은 별거 아니라는 등, 기업만 잘해서 그런 거라는 등, 심지어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등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해 아깝게 정권을 잡지 못하셨지만 김종인 영감 치하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신 후 이번에 국민의힘당에 복귀하신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께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시며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하셨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홍준표 의원의 야권 내 영향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 출신의 검찰총장이었지만 총장직 내내 허벌짓만 하다가 총장 퇴직 직후 바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내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윤 전 총장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진 까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는 사람의 탈을 쓰고 저리 해도 되는가? 하다못해 아무리 사나운 강아지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순종하며 물지 않는 법인데 심지어 자기를 검사가 오를 수 있는 최정상의 자리이며 모든 검사들의 염원인 검찰 총수에 임명해준 대통령을 저렇게 배반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 집을 부수는 일입니다. 저희 하늘바다 칼럼 1, 2편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 문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변혁이며 전혀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약 1만 년 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들소처럼 떠돌아다니던 원시 인류가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는 목축 농경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며 우리 인류의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인류 문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때부터 1만 년이라 표현합니다. 신석기 혁명의 정착 생활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대변혁입니다. 역사는 제4차 산업혁명 또한 그 변혁 이상의 큰 격변으로 기록할 것이며 변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고전역학의 정형화된 우주시대에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비정형 우주시대로 문명을 대전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형화된 우주에서는 생각이 육체 안에 갇혀 있어 생각이 개별 육체를 통해 활동하였지만 양자역학의 우주에서는 그 생각들이 모두 연결되어 그 연대된 생각의 힘으로 세상이 구동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기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다음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적응에 실패한다면 멸족, 멸망하거나 피지배자의 위치로 낙오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목도하였습니다. 지난 18, 19, 20세기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혁명에 유럽과 미국은 이에 적응하며 세계를 리더하였습니다. 개화기 때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구시대 권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며 나라를 일신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거부하다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는 일, 그 시작은 새로운 문명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적폐를 일소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조 산하의 기치를 내걸고 촛불 민주 정부라는 말을 하며 힘차게 출범하였지만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과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와 끊임없이 타협하려 했고 또 반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촛불 민주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협치란 이름으로 타협하고 야합하지 말라고 무려 180석을 민주 세력에게 밀어주었지만 개혁은 하는 척만 하다가 지금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이어온 잘못된 폐단을 우리는 적폐라고 표현합니다. 재벌 적폐, 언론 적폐, 사법 적폐, 정치 적폐, 사학 적폐. 저는 이 다섯을 우리나라 5대 적폐라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5대 적폐를 공고하게 연결하고 있는 끈은 친일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친일파들에게 민족 진영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금의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건대 민주당의 일부 노세한 후보들과 이를 따르는 국회의원 등은 야당과의 협치를 운운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민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치 적폐는 비단 친일 야당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 또한 포함됩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폐단, 국회의원들의 과잉 권력은 모른 척하면서 다른 적폐를 청산한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정치권이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부터 그 못된 과잉 권력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력,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정상적인 특혜, 그것을 끊어내어야 모든 민주 시민들이 동조하고 다른 적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하며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폐단을 하나도 손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며 심지어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암암리에 추진하려 하는데 다른 권력을 손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이제 막 들어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이 망가지면 그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새 문명에 헌 집을 고쳐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 집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적폐청산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중 적폐청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세 분이 눈에 띄지만 두 분은 이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분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정책 비전을 충분히 홍보한 후 차기를 노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혁명입니다. 예전에 권력을 바꾸는 혁명을 위해서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4.19 혁명, 부마 항쟁, 5월의 강주, 6월 민주화 운동까지 전부 민주열사 누군가의 피에 의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렇게 전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촛불혁명, 그 혁명만이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2천만 촛불 민주시민들이 이룩한 위대한 무혈혁명이었고, 그 기반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혁명의 힘으로 적폐들을 일소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반격의 빌미를 주었고, 이제 적폐들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상이 언론 적폐를 등에 업은 사법 적폐의 우두머리가 친일 수구 야당과 손을 잡고 다음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꿀꿀거리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적폐 연합을 깨부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이제 민주 촛불 시민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겨서는 아니 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정권 초기에 적폐 청산에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1.1%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정권 초기 지지율은 90%에 육박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적폐 청산을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며 어영부영 뒤로 밀리고, 협치를 한다며 야당에게 시간을 내주고, 미국의 볼턴 같은 또라이들과 일본의 끊임없는 방해로 남북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레기 언론들에게 공세의 빌미를 주고,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 개혁 노선에 부적당하거나 오히려 개혁 정부의 발목을 잡고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몰염치 양아치들을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 잘못된 임명을 바로 수정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하면서 정권의 개혁 동력은 상실하였습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그 선거에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을 기틀을 마련할 사람인가를 고르는 일이 우리 민주 시민들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과감하게 지난 70년을 버텨온 수구 친일 세력의 헌 집을 부수고 개혁 민주 진영의 새 집을 짓는 일을
정권 초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고 세계 인류를 이끄는 민족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컨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지인들께도 전달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신 당신, 오늘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